자, 난민법이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제정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 난민 인정률을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낮아지고 있는데 절대적인 숫자도 우리가 사실 좀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정받는 비율이 낮고 이렇게 건수는 참 많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또 수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난민 신청을 처음 받기 시작한 것은 1994년입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 내에서 난민 신청을 받았고요. 2013년부터 난민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난민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에는 난민 인정률이 9.7%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난민 신청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인정률은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고요. 이제 난민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게 이제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경우가 많으실 텐데 2018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후 3년에는 난민 인정률이 1%조차 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작년에는 소폭 회복하여서 2%지만 여전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이제 해외와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작년에 유럽연합의 평균 난민 인정률이 40%이고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8%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법무부의 심사 기준이 너무나 높다라는 것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시민단체에 있어서 해석을 하기로는 법무부의 난민 심사는 난민을 인정하기 위해 난민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난민이 아님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인정률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민으로 인정돼서 국내에 체류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네, 동일하게 2022년 말 통계로 봤었을 때 난민 인정자는 1,331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민 인정자가 많은 국적 순으로 얘기를 하면 미얀마가 1순위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순서입니다. 이제 6위 이하로는 순위가 공개는 되어 있지 않는데 현장에서 만나는 바로는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난민분들이 한국에 와서 난민 인정을 받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미얀마 난민 인정자분들이 약 43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난민 심사를 통해서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난민 인정을 한 후에 한국 정부가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겠다라고 해서 수용한 재정착 난민이 약 200분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경로가 네. 직접 한국으로 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UNHCR이라는 국제기구로 해서 인정이 되면 거기 인정된 거를 한국이 다 받나요?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사실 이 재정착이란 제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1년에 몇 명의 재정착 난민을 받겠다라고 결정을 하고요. 또 이제 조건을 달아서 프로파일을 UNHCR에게 전달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몇 명의 난민을 받을 것인데 어느 국적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또 뭐 가족을 구성했으면 좋겠고 혹은 우리나라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좀 조건을 달아서 요청을 하면 이제 UNHCR과 국제이주기구 IOM이 주관하여서 이렇게 정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접 그다음에 국제기구 통해서 그다음에 네, 우리 의사가 일부 전달되고. 네. 그러면 이제 난민 지위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다 추방을 합니까? 이거 인도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저희가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사실 아까 전에 김승환 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는 주로 한 40% 정도, 그러니까 10명이 신청을 하면 4명 정도는 난민으로 인정돼서 그 나라에 정착한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크게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나라에 다 같이 피난을 하다 보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2020년 같은 거 0.4%인 적도 있었고 2%인 적도 있었다 보니까 이 중에 여기서 100명 중에 막 4명 이렇게 1000명 중에 4명 되는 상황이다 보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억울한 사람들은 아이디 카드가 없이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되면 사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계좌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전화를 개설한다던가 실제로 한국에서 보험 혜택은 물론이고 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요. 동시에 몇 가지 체류 기간에 관련된 거 잘 맞추지 못하면 난민 신청에서 다 탈락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를 태워서 강제로 출국하거나 구금하거나 쫓아내는 일들도 한국에서 분명히 발생하죠. 근데 그 기간이 오기 전에 만약에 사람들이 도무지 난 그렇게 못 있겠다라 그러면 제3국인가 어딘가로 이제 피난하는, 다시 한국에서 보호를 얻지 못하니까 플랜 B를 찾아야 되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 찾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난민 신청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안 되면 제3국으로 가는 거를 비행기 표는 우리가 해드리나요? 그런 것은 없죠. 왜냐하면 난민 신청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다 수긍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보호의 필요를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은 이런 겁니다. 문을 닫는 겁니다. 문을 닫으니까 돌아가는 것은 많이 돌아가려면 너희가 얼마든지 돌아가라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법무부에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이제 난민 심사가 느슨하면 오히려 이제 이쪽 줄로 이렇게 들어와서 뭐 체류 허가도 받고 경제활동 허가도 받고 또 뭐 쭉 행정 소송이나 이 과정을 통해서 막 몇 년씩 있을 수 있으니 마구 열 수는 없다라고 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의 그런 입장이 저는 뭐 그 입장에서 본다라면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불법 이민 또 이제 통제되지 않은 이주를 막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일상의 면면을 알아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대안적인 이주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민 신청을 한 직후로부터 6개월 동안에는 취업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법무부도 이제 다른 대안으로서 난민 신청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벽을 둔 것이고요. 그럼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게 되는데 이게 취업 비자가 아니다 보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출입국 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난민이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자신이 취업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제 사업장이 있으면 고용주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쓰고 또 사업자 등록증도 복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 가면 그래야 허락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난민 비자는 애초에 이제 6개월마다 연장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취업 허가는 3개월만 허가를 해주고요. 그때마다 수수료가 이제 12만 원이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사업주의 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한다라고 하면 다른 외국인은 그 고용을 하면 안정되고 일을 쭉 할 수 있는데 난민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행정 절차를 위해서 휴가를 쓰고 출입국사무소에 가야 되고 뭐 서류 발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와 별개로 이제 체류 자격을 연장을 한다거나 난민 심사가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일터를 비워야 되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주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 가능한 업종도 단순 노무직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은 이제 여타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농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생산 공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음식점에 취업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음식점에서 이제 서빙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 단순 노무로 간주가 되지만 이제 조리를 하게 되면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이제 취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민 신청자의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민자라고 한다면 그만한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굳이 난민 신청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